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에 대한 얘기를 메시지 했고, 게시판은 맨 처음에 한 게 게시판이고요. 댓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댓글은 게시판 글 한 개에 여러 개의 댓글을 사용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따로 만드셔야 되고요. 따로 만들어서 대신에 이제 글 번호를 가져와서, 이 프라이머리 키죠. 댓글의 글 번호를 가져와서 얘에 대한 댓글을 막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리스트로 가져오는 거죠. 글보기를 할 때 글보기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댓글, 그 글번호에 해당되는 댓글을 가져와서 쭉 같이 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글보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댓글을 밑에다가 작성을 한 거죠. 댓글은 리스트가 되고요. 글보기는 부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보드 테이블에서 가져온 건 보드 부여. 댓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리스트인데, 그 리플라이, 댓글 게시판, 보드, 리플라이, 부여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가져와서 같은 페이지에 뿌리는 거예요. 같은 페이지에. 두 번 갔다 오는 거죠. 코딩 프로그램을 서비스로 한 번 갔다 오고, 서비스로 두 번 갔다 오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처리하도록 만들면 되고, 그렇게 하려면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저렇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테이블 명세서를 보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댓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컬럼 아이디를 보고 만든다는 얘기죠. 다시 워크시트를 따로 한 개 더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댓글, 게시판 댓글입니다. 자, 게시판 댓글에 대한 스키마를 만들고 있고요. 스키마. 그 얘네들은 뭐가 먼저 만들어지냐면 게시판 테이블이 베이크한 스키마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스키마가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한다. 이런 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 뒤에 이제 댓글 스키마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게시판이 먼저 있고 나서 댓글이 나중에 생겨야 한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삭제할 때는 뭐부터 삭제해요? 댓글을 먼저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드를 삭제해라. 아시겠죠? 삭제하는 순서대로 갑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삭제 먼저 하셔야 되겠죠? 삭제. 이거는 따로따로 하긴 한데 드랍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합니다. 드랍 이어서 드랍 테이블 드랍 테이블 삭제하시고, 그 보드니까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이제 보드 리플라이 테이블 이렇게 해서 언더바를 썼습니다. 보드 리플라이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스케이드 사용하시고, 컨스트레인스 세미콜론 찍어서 삭제를 합니다. 현재 없으니까 오류가 나고요. 얘도 리플라이 넘버를 시퀀스로 사용합니다. 시퀀스 아시겠죠? 여기 리플라이 REP까지만 썼어요. 리플라이 넘버 썼고요. 드랍 시킵니다. 드랍 시퀀스를 삭제하다. 보드 언더바 댓글 리플라이 언더바 시퀀스 SEQ 써서 이제 삭제를 하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실 거는 삭제부터 합니다.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11 게시판 댓글입니다. 게시판 댓글 스키마입니다. 네. 되겠죠? 스키마입니다. 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서, 이제 여기는 객체를 제거를 먼저 해야 되고요. 객체 제거하는 걸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객체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체 생성을 합니다. 생성은 create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요.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테이블을 만듭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글자가 틀리면 요거는 생겼는데 요거 이제 드랍 시킬 때 드랍이 안 돼서 크리에이트 할 때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시면 요게 색깔이 변해야 돼요.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길면 그려줄수록 그런 걸 꼭 확인해야 되겠죠? 그 리플라이 넘버니까 R 넘버 썼습니다. 콤마 넘버, 게시판 넘버죠. 콤마 컨텐트, 그 댓글에 타이틀 같은 거 안 쓰죠. 타이틀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바로 컨텐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성자 라이터 쓰시고요. 라이트 데이트. 댓글은 만약에 그 로그인한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그 아이디가 라이터 대신에 아이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만 있고, 그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대한 근거 자료가 없어요.
본인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실습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근거 자료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요. 아시겠죠? 최소한의 근거 자료가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비밀번호가 맞으면 삭제하거나 수정을 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게시글들 중에서 대부분의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1111 하면 보통 지워집니다. 딴 사람들도 이런 댓글 다는데 그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귀찮은 거예요. 아시죠? 근데 비밀번호도 보통 4자리 이상 써라. 뭐 이렇게 조건을 대부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1111 이런 댓글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8자리 이상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1111이면 대부분 다 지워져요. 1111, 1234, 000,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되죠. 그래서 자주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지워지는데, 본인 게 아니더라도 지울 수 있어요. 그렇게 비밀번호만 맞춘다면, 틀리면 안 지워지는 거죠. 틀리면 말고, 아시겠죠? 남의 거 지우려고 그러는데 한번 실습 삼아 지워보는 거죠. 남의 건데, 해보시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심지어는 회원 관리를 만들었는데 회원 관리에서 그 테스트 아이디로 테스트라는 아이디를 많이 써요. 근데 비밀번호를 보통 1111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인 할 때 테스트 하고 비밀번호 111 하면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나는 회원 가입을 안 했는데 어드민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자마다 막 얻어가지고 그 관리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바꿔서 쓰셔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대로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로그인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도 없고 그거를 해킹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컬럼 아이디 썼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와 너비를 지정한다. 크기와 너비를 지정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자, 크기는 여기 있습니다. 넘버고 길이까지 보여주고요. R 넘버는 넘버 타입으로 씁니다. 넘버 타입으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도 그 게시글이니까 넘버 타입이었습니다. 요거는 프라이머리 키랑 맞춰주세요. 컨텐츠는 바케라토2죠. 바케라토2이시고요. 글자 길이는 500글자이네요. 500자까지 쓸 수 있다. 예, 500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라이터는 바케라토2고요. 바케라토2. 이거 한글로 10자리, 30자리를 만드는 거죠. 쓰고 라이트 데이터는 데이트 타입입니다. 데이트 타입으로 만들었으면 길은 없고요. 그래서 길이와 타입을 전부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가 있으면 디폴트를 먼저 쓰셔야 돼요. 얘는 시퀀스를 쓰니까 시퀀스를 만드셔야 되고요. 예, 레퍼런스 쓰고요. 디폴트가 여기 한 개 있네요. 작성일이 시스데이트입니다. 라이트 데이트가 이제 디폴트를 먼저 써야 한다. 컨스트레이트보다 디폴트 시스데이트라고 해서 사용하셔서 써주시면 되고요. 네, 시스데이트 플러스 1은 다음 날입니다. 시스데이트 플러스 1은 다음 날. 시스데이트는 현재 날짜와 시간 아시겠죠? 예, 플러스 1은 24시간 지나서 아시겠죠? 현재의 24시간 지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터 작성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걸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네요. 프라이머리 키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넘버는 레퍼런시스네요. 레퍼런시스 포린 키니까 레퍼런시스 어디에서 보드에서 넘버를 검색해서 가져온다. 예, 가로 열고 하는 거예요. 전 점을 썼지만 그 객체 단위로 봤을 땐 점을 사용하시는데 점을 썼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레퍼런시스 할 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요거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요. 컨텐트는 난널입니다. 난널로 하자. 난널 써시고 그다음에 라이터도 난널로 하자. 난널입니다.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다 만들었네요. 자,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값 시스데이터 한 게 있고요. 레퍼런시스인데 요거랑 같이 레퍼런시스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정을 해서 만들었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시퀀스 만들어야죠. 맨 위에 시퀀스. 크리에이트 시퀀스 해가지고 시퀀스를 만듭니다. 시퀀스 이름은 보드 언더바 REP 언더바 SEQ입니다. SEQ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얘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 색깔이 요거랑 같아야 됩니다. 요거랑 더블 클릭하면 색상이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얘하고는 같아야 한다. 아시겠죠?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F5 눌러봐라. 아시겠죠? 저장하시고 F5 눌러보시면 이제 드랍할 때 오리가 2개 나고요. 예,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F5 요거 전부 다 메시지를 지우고 다시 F4를 누르세요. F4를 누르면 삭제되었다가 생성이 제대로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생성이 되었습니다까지 둘 다 나오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부 다 완성이 되셨죠? 네,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샘플 데이터, 이거 샘플 데이터 집어넣어야 되는데, 샘플 데이터는 먼저 그 원본 글이 있어야 돼요. 원본 글. 원본 글은 어디에 있는 거죠? 게시판에 있습니다. 게시판. 게시판에 원본 글이 있는데, 여기 보드입니다. 보드의 글번호. 보드의 게시판에 글번호를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있는 글번호, 현재 있는 글번호 한번 셀렉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눌러서 여기 테이블 중에서 보드 클릭하시고요. 보드 클릭했습니다. 그 중에 데이터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글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글번호가 다르네요. 아시죠? 가지고 있는 글번호를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혹시 나 글번호 70몇 번으로 돼 있는데 야 이거 70몇 번 더 해도 돼? 좀 그런데 그러면 스키마를 다시 불러다가 F4키 누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볼게요. 자, 지금 글번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열기 눌러서 지난번에 했던 보드 스키마를 이제 엽니다. 그 이미지 스키마 말고 운영 쿼리 이게 딴 데다 저장이 됐네. 이전이 아닌데 SQL 08번은 운영 쿼리가 딴 데다 저장이 됐었네요. 그 게시판 스키마를 더블 클릭 엽니다. 되셨나요? 여시고 F4키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 제로제로에 연결해서 확인 누르시면 쫙 해서 데이터까지 쭉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바란 이렇게 데이터 들어갔습니다. 자, 보드에 데이터를 새로 집어넣으시면 이제 얘는 글은 한 개 있네요. 한 개. 1번 글입니다. 그러니까 요 1번 글만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글번호가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 되셨나요? 가져와서. 되셨나요? 이거랑 똑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쓰시는 거예요. 게시판 글을 보면서 쓰기 때문에 이 글번호를 넘겨서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할 때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글번호는 1번이에요. 지금 현재 글번호로 써져야 되는데 이제 그 댓글 스키마에 가셔서 글번호는 1번. 1번 글에 해당되는 댓글을 잡아 쓰려고 그래요. 예, 게시판에 보니까 자바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댓글로 이제 답변을 좀 달아보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1번을 보면서 인설트 합니다. 인설트 into 사용하시고요. into 씁니다. 그리고 테이블명은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리플라이까지만이죠. 리플라이 가로 열고 그 넘버 들어가야 되고 R 넘버 들어갑니다. R 넘버 들어가야 되고 넘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들어가야죠. 컨텐트 들어가야 라이터 들어가야 되고요. 라이터 들어가야 되고 라이트 데이트는 기본값이 있습니다. 시스데이트 됐죠? 들어가야 되고요. 가로 닫고 밸류스 R 넘버는 시퀀스에서부터 보드 언더바 SEQ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시퀀스 SEQ next value 콤마 1번은 넘버는 글번호인데 1번 걸 보기로 했죠. 1번 걸입니다. 1이라고 쓰셔야 돼요. 1. 요거는 파라미터로 넘겨서 이전 페이지에서 그 게시글을 글보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글보기 화면에서 아시겠죠? 글번호를 넘겨서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바단에서 처리를 합니다. JSP에서 글번호를 넘기고요. 그 글번호 넘긴 것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시는 걸로 작성하셔야 돼요. 컨텐트는 뭐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쓰고 이런 거 작성자는 뭐 이 관리자 뭐 이영환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세미콜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커밋 시키면 되겠죠. 커밋 시켜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서트 하시고요. 인서트를 해서 사용하시고 이제 커밋을 시켜서 보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 별표 프롬 작성하시고 뭐 저희가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받아보자 쓰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이건 데이터 여러 개고요. 그 리스트 오더바이 넘버 디센딩으로 하면 이제 그 R 넘버 디센딩으로 하시면 얘가 이제 그 되겠죠. 실제적으로 넘버는 게시글이니까 여기서는 오더바이 N이 아니라 이제 R 넘버 이렇게 되는 거죠. R 넘버가 지금 리플라이 넘버입니다. 리플라이 넘버 디센딩해서 가져가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되었죠? 예. 그러면 요거 쿼리를 작성하면서 요건 댓글을 가져오는 거고요. 댓글을 가져오는 거고 게시판은 셀렉트 여기 밑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셀렉트 쓰시고요. 별표 썼고요. 보드에서부터 가져오는데 오더바이가 아니라 웨어 문제, 웨어 문장을 써서 웨어 문장 써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가 1번인 글을 가져오는 거예요. 1번 넘버가 1번인 글을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조건이 필요하네요. 여기도 리플라이인데 댓글인데 1번 글에 대한 댓글이니까 오더바이 전에 웨어 문장 주시고요. 웨어 문장 주시고요. 넘버가 1번인 글을 가져오자. 똑같은 조건으로 가져와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실행하는 거죠. 두 개를 실행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기 앞에 나온 요 지리어는 요거는 이제 글보기 윗부분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두 번째 지리는 요거는 밑에 부분 댓글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넘버가 1번인 글을 가져오자. 요거는 글을 한 개만 가져와요. 한 개만 가져오고요. 요거는 넘버는 여기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에요. 그 리플라이에 있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라 요거는 뭐죠? 그냥 컬럼이에요. 레퍼런스에서 포린 키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개 나올 수 있다요. 있다. 그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에서 프라이머리 키는 R 넘버죠. R 넘버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지만 넘버는 댓글을 여러 개 달 수 있죠. 게시글에 댓글을 여러 개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VO고요. 보드 VO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리플라이를 담고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리스트. 예, VO는 위에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고요. 리스트는 밑에 부분에다 표시를 하면 우리가 쓰는 게시판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쿼리를 동시에 처리를 해서 한 페이지에 뿌린다.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댓글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대한 샘플까지 넣고요. 요거를 이제 F4키 눌러가지고 저희가 F4키 눌러서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글보기, 여기가 댓글. 글보기, 여기 댓글이 됩니다. 아시겠죠? 처리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